나는 전라북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 60이 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수입이 줄었습니다. 논밭은 있지만 팔기에는 아깝고 그냥 두자니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땅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알았어. 그냥 두지 말고 농지연금 신청해봐.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내가 가진 논,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걸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땅은 여전히 내가 쓰면서도 연금은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 땅에서 소규모로 텃밭을 일구면서 한 달에 5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였지만 의료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큰 힘이 되더군요. 이 제도 이름하여 농지연금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농지를 담보로 삼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농지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유형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10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 있다면 농지연금은 땅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금은 당신이 땅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명의의 땅을 여전히 내가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고 단지 그 땅을 담보로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인 겁니다. 받는 금액은 땅값, 나이, 연금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땅값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줄고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농지연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액이 입금되며 평생 받을 수도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평생 가꾼 땅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현금처럼 나누어 받으며 생활의 여유를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나 중도 상환 조건도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어 정책적 안정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2단계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 조건. 농지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자격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당신이 해당된다면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가 60살이 넘었다면 기본적인 연령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농지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땅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족 명의거나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거나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유만 하고 방치된 땅은 안 됩니다. 현재도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과거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원부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그 농지가 농지법상 적격한 토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논, 밭, 과수원 등이 해당되며 건축이 가능한 대지나 전용된 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여전히 본인이 경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권은 유지되며 실제 생활이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본인이 농업 경력 5년 이상이면 우대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력 여부에 따라 금리나 연금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뀔 수 있으니 과거 농업활동 내역을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60 이상이고
내 명의의 농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3단계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지급 방식의 종류. 농지연금을 받는 방식은 당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 받는 주택연금보다도 선택지가 더 다양한 편입니다. 첫 번째, 종신형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종신형은 말 그대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높아지고 더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기간형입니다. 이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확정형을 선택하면 10년 동안은 연금이 나오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종신형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전후후박형이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받을수록 점점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노후 후반에 의료비나 생활비가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그 반대인 정액형,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하고 싶은 분들께 유리하죠. 다섯 번째는 일시인출형입니다. 이건 연금처럼 매달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한꺼번에 인출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할 때 적합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복합형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과 일시인출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큰 목돈을 일시로 인출하고 이후에는 남은 금액을 종신형이나 확정형으로 전환해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급 방식이 준비된 이유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이나 복합형이 좋고 꾸준한 생활비가 중요하다면 종신형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액 예측표와 상담을 통해 당신에게 맞는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4단계 실제 수령 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례 기반 계산. 농지연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크게 4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는 농지의 가치, 둘째는 신청자의 나이, 셋째는 선택한 연금 유형, 넷째는 이율과 적용 기준 시점입니다. 먼저 농지 가치는 한국감정원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시가 대비 보수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 수준의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담보 가치로 인정받는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전라남도에 사는 만 60세 어씨는 자신 명의의 논 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어씨는 종신형 농지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어씨는 한 달에 약 45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씨가 같은 조건에서 확정기간형, 즉 10년 확정형을 선택한다면 매달 수령 금액은 약 65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대신 10년이 지나면 연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만 75세 B씨는 공시지가 기준 6천만 원 상당의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씨가 종신형으로 신청하면 매달 약 55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령 금액이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커지고 농지 가치가 높을수록 전체 수령 가능 금액도 증가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일정 이유를 반영해 계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농지연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하므로 선택 시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농지 면적과 위치, 나이 등을 입력해 예상 수령 금액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지는 여전히 본인 소유로 남아있으며 사망 후에는 자녀가 해당 농지를 상속받거나 연금 수령 총액을 정산 후 담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준비 서류와 신청 흐름.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담 신청입니다.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측에서는 본인의 나이, 농지 위치, 평가 금액, 희망 연금 유형 등을 토대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주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또는 경작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상담을 통해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연금 지급 방식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종신형, 확정형, 복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그 다음은 감정평가 단계입니다. 공사 측에서 직접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보 가치가 정해집니다. 평가가 끝나면 계약 체결로 넘어갑니다. 이후 등기 절차와 함께 담보 설정이 완료되면 드디어 매달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상담부터 첫 지급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조금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니 절차를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신청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 운영에 있어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6단계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균형 잡힌 비교. 농지연금은 단지 연금 수령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땅을 그대로 두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소유권 유지와 활용 가능성.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그 땅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작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즉, 돈은 받되 땅은 뺏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장점 두 번째,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줍니다. 특히 종신형을 선택하면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장점 세 번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제도. 농지연금은 민간 금융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합니다. 따라서 제도 신뢰도나 운영 안정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점 네 번째, 상속 처리도 유연함. 사망 시에는 자녀가 상환하거나 농지를 처분할 수 있고 연금을 초과해 남은 담보 가치가 있다면 그 차액을 유산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담보 제공에 따른 제한. 농지를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추후 그 땅을 팔거나 다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 활용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셈이죠. 단점 두 번째, 상환 부담. 사망 후 자녀가 해당 농지를 상속받으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정산하고 상환해야 등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상속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단점 세 번째, 수령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매달 받는 금액도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단점 네 번째, 중도 해지 시 손해 발생 가능. 농지연금은 장기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인출을 많이 할 경우 자녀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원한다면 장점이 분명히 많지만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 활용도를 중시한다면 신중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농지연금은 든든한 우산이 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할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단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어떤 게 더 좋을까? 비교 분석. 먼저 가장 큰 차이는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종류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자산이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선택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교일 신청 대상.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경작 농지를 가진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농지를 보유한 사람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 이 수령 구조. 주택연금은 보통 더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주택의 시장 가격이 농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매달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경작을 계속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의 활용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비교 3상속과 해지 조건. 두 제도 모두 사망 시 유족이 자녀 재산을 상속받거나 상환 정산 후 담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거주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교 사금리와 안정성. 두 제도 모두 정부기관에서 운영되며 금리는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감정가가 낮게 측정되기 쉬운 반면 주택연금은 실거래가에 가까운 감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결론, 어떤 제도가 더 나을까?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농지연금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노후에도 땅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은 자식에게 남기고 싶고 농지가 없다면 주택연금이 훨씬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당신의 자산 구조와 가족계획, 생활비 필요 수준에 따라 두 제도를 따로 혹은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고 주택은 보유자산으로 남겨두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8단계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을 실제 제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농지연금 받으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담보 설정 이후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자녀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자녀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을 위해서는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하고 담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고 땅을 다시 팔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려면 지급받은 연금 전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담보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지 후에는 다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은 사망과 동시에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하거나 처분해 담보로 잡힌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초과 담보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농지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대한 것보다 연금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 말고도 다른 자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농지 소유 여부와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외 자산이 많아도 농지 가치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요약. 담보 제공에 따른 재산 처분 제한. 중도 해지 시 손해 발생 가능성. 감정가 대비 연금액 낮을 수 있음. 상속 시 자녀의 상환 부담 존재.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시뮬레이션 필수. 농지연금은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면 안정적인 노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불편이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9단계 어떤 사람이 농지연금에 적합한가? 농지연금은 모든 농지 소유자에게 무조건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1.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60세 이상 농지 보유자.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거나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 매달 일정한 연금을 통해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2.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계획이 없는 분. 자녀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거나 해당 농지를 상속받는 데 관심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실속 있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3. 땅은 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분.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활비 또는 가족 행사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데 농지를 팔기는 아깝거나 팔리기 어려운 경우 농지연금은 매각하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4. 농지를 팔고 싶지만 매매가 어려운 지역 거주자.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오랫동안 보유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농지연금은 유휴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5. 건강은 양호하지만 노동이 힘들어진 고령자. 농사일이 힘들어져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몸은 건강하고 외출이나 활동은 가능한 분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자립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다른 연금 제도에서는 제외된 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거나 가입 이력이 부족한 분들에겐 농지연금이 거의 유일한 연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농지라는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은 부족하고 자산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농지연금은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건 지금 농지를 팔지 않고 그대로 두기만 한다면 땅은 존재하지만 생활은 팍팍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팔지 않고도 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농지연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10단계 요약과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수령 방식, 장단점, 실제 사례, 그리고 비교 분석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5가지.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실경작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내 땅을 유지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되므로 수령액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으나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속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담보 설정을 해지하려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지역본부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천 가이드. 1단계 나의 조건 확인하기. 지금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농지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작 이력도 중요합니다. 2단계 상담 예약하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하거나 지역지사에 전화를 걸어 연금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3단계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과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단계 연금 방식 결정하기. 종신형, 확정형, 복합형 중 4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가족과 상의하기. 향후 상속이나 담보해지 등을 고려해 자녀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당신이 가진 땅은 그 자체로도 큰 자산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잠자는 자산에 불과합니다. 농지연금은 당신의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면서도 자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한 발짝 내디뎌 보셔도 됩니다. 가까운 지사에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의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